도대체 왜 LLC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거냐? 법인을 왜 세우지? 세우라고 말라고? 혹자들은 보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 법인을 왜 세우냐? 반대로 부동산 한 채당 법인 하나씩 세우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는 거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인, 투자 법인 세워서 이 법인으로 하여금 임대부동산 소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개인이 사도 전혀 상관없고 결국은 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되는 거고 굳이 이거 법인 세우라고 하는 거는 정말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또는 뭐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정반대의 극단에서는 부동산 한 채당 LLC 하나씩 만들어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런 말이 오가는지 그리고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 이 법인을 세우는 게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더 좋은지에 대한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한국에서 만약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가? 말하자면 이 경우에도 법인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인이 좋은 건지 뭐 이런 얘기 그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했을 때 LLC냐 코퍼레이션이냐 뭐 얘기할 텐데 이게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는 경우에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법적인 보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법인을 활용하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책임이 제한되는 거죠. 예컨대 내가 투자한 금액, 그 해당 법인에 투자한 금액만큼까지만 나의 포텐셜 리스크가 제한이 되는 거니까 나의 기타 개인 자산에까지 이러한 투자 활동으로부터의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건 클리어리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요. 임대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소송이 걸린다 하더라도 법인에 투자한 금액까지만으로 내 리스크를 프로텍트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임대부동산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지 않냐. 맞아요. 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대체로 이 보험의 커버리지 규모가 넉넉하게 할 경우 그렇게 이 법인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추가의 안전판이 된다라는 거 간과할 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일 겁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자, 두 번째는요.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인을 통해 임대사업을 했을 때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데서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이게 사실 정말로 엄격하게 말하자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결국은 내가 어떤 지출 또는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이 지출했느냐 개인이 지출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죠. 그보다는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익스펜스였느냐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지출의 주체가 법인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실제 이 상황은 IRS가 됐건 주정부가 됐건 이런 감사를 받는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법인을 통한 운영이요 더욱 사업체로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또한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런 감사를 대리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법적으로 이론상으로 그게 되냐와는 별개로 그걸 따지느니 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면에서 그냥 할 수 있겠죠. 결국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그냥 투자를 했을 때는 취미 활동이라던가 이런 정도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반해 법인을 통해 정말 진지하게 사업 활동을 한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의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세무 당국에 어필하기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들겠습니다. 세 번째요. 당연히 어떤 관리에 있어서의 편의성일 텐데요. 법인 계좌, 임대료가 됐건 유지비를 법인 계좌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입출금 처리하면요. 회계, 세무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편리할 겁니다. 수익 지출 분리되니까 추후에 문제될 소지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요. 이게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이유일 텐데요. 설립 비용 그리고 매년 관리하는 비용 부담이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장점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데 드는 비용으로서요. 뭐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법인 설립하는 비용이라던가 연간 보고 비용이요. 이러한 전체 규모 그리고 어떤 효용 대비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걸 굳이 안 한다라고 할 대상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프랙티컬한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설립하세요예요. 뭐 굳이 이걸 막 들어가가지고 뭐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라고 따지느니 또는 뭐 보험으로 되지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그냥 설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떤 실무적인 실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요. 단 이제 부동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의 뭐 LLC를 세운다. 별도의 어떤 법인으로 씌워서 소유한다. 이거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여러 주에 혹시 프로퍼티가 있으면 이거 역시도 각 주에 설립해야 되냐. 그것도 그렇지 않으니까요. 법인 하나를 통해서 투자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였었냐면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 투자했을 때 어떠냐라는 걸 텐데요. 일단 앞서 얘기한 법인 설립의 이유 내지는 장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한국인이 투자할 때 어떤 법인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투자 활동에 사용하는 법인의 구조는 뭐 대체로 LLC와 코퍼레이션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코퍼레이션도 사실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이 S 코퍼레이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법인 종류 말씀드린 것처럼 LLC, 그다음에 뭐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S 코퍼레이션은 조건이 있죠. 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여야 이 S 코퍼레이션의 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일반적인 한국에서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라면 자격이 안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남는 것은 LLC냐 C 코퍼레이션이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먼저 드리면요. 개인 투자 또는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된 그런 가족 투자라고 한다면 LLC가 더 적절할 것이고요. 대규모의 투자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 간의 어떤 공동 투자라고 한다면 C 코퍼레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낫겠다입니다. 이유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LLC의 장점이 될 텐데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pass-through entity라고 부르죠. 그래서 법인 단계에서 벌어들이는 뭐 임대소득이 되겠죠.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그 소득을 개인으로 pass-through 한 다음에 한 번만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C코퍼레이션은 이론상 법인 단계에서의 법인 소득세를 한 번 내고 그걸 배당할 때 또 개인이 한 번 더 세금을 내니까 두 번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더블 텍스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LLC가 좋다인데 그러나 또 C코비라고 해도요. 실질적으로는 더블 텍세이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회사 차원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내부에서 유보하면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법인세 한 번 낸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나중에 배당을 하거나 청산할 때 주주가 개인 소득세 대상으로서 이중과세 위험을 계속 부담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해당 부동산,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소유 법인의 주식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말은 개인이 소유했거나 아니면 LLC가 소유한 그런 싱글 텍스에서 C 코퍼레이션이 더블 텍세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거래를 감안하면 세금을 동일하게 한 번만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더블 텍스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LLC가 더 좋다. 그러나 C코업의 경우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블 텍스를 피할 수도 있다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LLC가요. 운영이 좀 더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앞서 왜 법인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리걸 프로텍션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법인이 법인격을 인정받고 그리고 법인에서의 리스크를 주주인 개인까지로 전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법인이 법인으로 온전히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걸 뭐 전문용어로 corporate formality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내가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개인의 자산과 막 마음대로 섞어서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법인의 법인격을 불인받게 돼요. 이걸 또한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이라 그래서 veil 그 껍데기를 pierce 뚫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법인으로서의 그 법적인 어떤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엔터티에 대해서 formality를 유지해야 되는데 LLC가요 그와 같은 뭐 annual compliance가 됐건 이런 법인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여러 서류상의 절차 이런 것들이 코퍼레이션보다 좀 더 단순하고 쉽다라는 점에서 LLC가 더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고려할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서 텍스 관련된 얘기일 텐데요. 이 LLC가 패스트루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세금 부담하니까 두 번 법인세 한 번 내고 배당세 내는 그 법인보다 유리한 거 아니냐, 코퍼레이션보다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법인세율이요 개인세율보다 낮아요. 지금 미국의 뭐 연방만 지금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만 연방 법인세율은 21%란 말이죠.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최고 세율이 연방 기준으로 37%잖아요. 그러면 한 번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에 있어서 법인은 21%, 개인은 37%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C코퍼레이션으로 세운 다음에 이윤을 유보하면서 21% 선에서 세금 마무리하고 재투자하는 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려사항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법인의 유보 자금,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너무 높게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결론은 이걸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굳이 단순화시킨다면 더블 텍스이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이 더 불리하다라고 보기에는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또 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려한다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 투자자 또는 소수 인원이 모여서 뭐 가족 투자가 되겠죠. 장기 보유하고 임대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면 결국은 LLC로 운영하는 것이 관리도 쉽고 또 앞서 얘기한 패스트루 과세를 통한 단일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러 명의 투자금을 모아서 대규모로 운영한다 그러면 LLC의 경우는 모든 멤버가 각각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반해 C컵에서는 한 회사만 이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세금 신고도 하고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주는 그런 보고 의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명이 하는 경우에 C컵이 더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법인 설립은 좋다. 나쁜 거 아니다. 뭐 오바해서 여러 개를 설립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이걸 안 해야 할 만큼 그런 효용이 낮다거나 아니면 부담이 높다거나 한 게 아니니 되도록이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부동산 투자가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엔터티를 하느냐? LLC는 소수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소유할 때 적합하다. 게다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어떤 법적인 관리가 더 쉽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C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경우는 법인 세율이 개인 세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보이익을 재투자할 수도 있다. 낮은 수준의 과세 부담을 지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부동산을 투자 운영할 때에도 회사 하나만 세금 신고를 매년 한다라는 점에서 더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 뭐 이게 또 돌고 도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투자 목적이라던가 단기냐 장기냐 투자 규모 뭐 개인이냐 여러 명이냐 뭐 세율 뭐 이런 추후의 청산 배당의 유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에도 소규모 투자면 LLC 대규모 여러 명이라면 제너럴리 대체로 C코퍼레이션이 적절하겠다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시지 않기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도 이러한 정보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